돈 아니겠어? 전년 대비 약 1.5% 인상되었다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. 3년 이하의 징역. 최저시급은 얼마야? 세상의 다양한 알바와 그에 맞는 꿀팁을 알려주는 알바고. 오늘은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알바 뉴스인데요. 속보입니다. 2021년 신축년 소해를 맞아 알바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는데요.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보시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뭐니 해도 뭐니. 알바의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수칙들은 달라지지가 않아. 자, 우리가 알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뭔가요? 바로 돈 아니겠어? 2021년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돈부터 살펴볼게. 2020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8,590원이었어. 하지만 2021년에는 8,72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.5% 인상되었다는 이 말씀. 1.5%. 너무 적게 오른 거 아니야? 실제로 2018년에는 16.4%가 올랐고 19년에는 10.9%가 올랐어.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률을 보였지만 작년과 올해는 큰 재앙이 있었잖아. 바로 코로나19의 습격!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최저시급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인상폭이 적지 않았을까 싶어. 경제가 완화되면 최저임금도 지금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? 기대 한번 해봅니다. 사장님 나빠요. 최저임금을 안 지켜준다면?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? 일단 그런 사람은 나쁜 새끼야. 자고로 알바란 갑과 을이 아니라 했거늘. 우선 법적 최저임금에 비해 받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적다면 이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야. 만약 사장님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.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. 당장 말하면 알바에서 잘릴 것 같다. 사실 이런 곳은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요즘 시국이다 보니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. 정 어려울 경우 알바가 종료된 시점에 노동청을 찾아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어. 노동청? 좀 복잡할 것 같은데. 그런 인식이 썩어 빠진 사장들을 키워내는 거라고. 노동부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모바일 고용노동부 앱을 들어가서 민원마당을 이력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.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업자는 어떡하지? 월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장도 있잖아. 기다리다 보면 또 한 달이 가고 못 받은 게 있어서 기다리다가 또 일해주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임금을 사업주가 안 주면 못 받는 거야.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. 최저임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은 후에 받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나중에 목돈으로 쌓이기 때문에 알바하는 우리나 사업주나 부담이 되기 마찬가지야. 기다릴수록 못 받을지도 모르는 금액 역시 커지고, 이 문제 역시 노동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.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그 대가인 알바비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.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말로 했을 때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따끔한 맛을 봐야 그제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는 법. 월급을 안 주고 계속해서 미룬다면 체불 임금 소송을 할 수 있어. 우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이 얼마인지, 또 어디서 일했는지 등 체불 임금과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해. 이후 임금 지급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가 시작돼. 받기까지 시간은 좀 사실 걸리지만 그래도 당연한 내 돈은 받아야지. 또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. 이자까지? 당연하지. 시간은 곧 돈 아니겠어?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밀린 임금을 다 갚는 날까지 지연된 만큼의 연 20% 안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!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힘을 빌려봐. 아무리 생각해도 소송이라고 하니까 너무 일이 커지는 느낌? 절차도 복잡할 것 같은데. 너 절대 포기하면 안 돼. 기타 알바나 생활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리소송을 할 수 있어. 직접 소송이 곤란할 경우 소송 절차를 맡아서 진행해 주는 거지. 게다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. 소송을 할 경우에 이런 창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큰 힘이 될 거야. 알바는 선택,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.
내 권리를 찾을 때 꼭 필요한 게 있다고. 소송이나 노동부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근로계약서야. 이제는 많이들 들어봤지.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하게끔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란 임금과 근무시간, 또 업무 내용과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이 적혀있는 문서를 말해. 아름답게 근로가 마무리된다면 크게 쓰일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임금 문제나 기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법적 증거물이 되기도 하니까 근로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지. 만약 이걸 작성하지 않게끔 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. 유급휴가. 한 가지 더.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부르지. 바로 빨간 날인데 이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 사업장이 확대된다고 해. 작년까지만 해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. 30명 알바하는 곳은 드물 것 같은데 아, 완전 동의하지. 뭐 공장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다 보니 아직 알바생들이 혜택 보는 곳은 적겠지만 내년인 2022년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된다고 하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. 존버만이 힘이다.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? 원래 나오는 최저시급 외에도 이것저것 따질 게 많던데 오픈 시간이나 미들 타임에게는 해당이 없겠지만 야간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야간 근로수당이라는 걸 받아. 국가에서 정의하는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를 말하는데 이때 근무를 선다면 시급의 1.5배를 줘야 돼. 개꿀이네. 개꿀이지.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줘. 나 혼자 하는 야간 근로수당은 해당이 없어. 이거는 솔직히 국민청원 올릴까? 1인도 보장해줘라. 야근 수당은 못 받아도 주휴 수당은 챙겨야겠지? 주휴 수당이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이야.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소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돼. 수정 근로시간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한 시간 중 이만큼 충족해야 한다는 마지노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. 국가에서 지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이야.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지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. 또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속했던 근로일수를 만근해야 돼.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면 거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.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간 일한 근로시간 나누기 5를 해서 나온 숫자의 시급을 곱하는 거야.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주일 주휴수당인데 모이면 적지 않은 돈이 되거든. 잘 챙길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 놓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. 사기주의보. 알바 구할 때 유의할 점. 마지막으로 더 신경 쓸 건 없을까? 요즘 뭐 재택 알바다 뭐다 특이한 게 워낙 많다 보니 잘 찾아보고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런 알바들은 사기에 가담되기 너무 쉽거든. 특히 채권 추심, 채권 회수, 가상화폐 환전 등 그럴듯한 단어로 위장한 단기 알바는 엮이면 인생나랑은 한순간 범죄에 가당하는 행위이므로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건 100%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. 첫째, 받을 금액을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로 나눠 무통장 송금을 시킨다. 둘째, 텔레그램이나 카톡 등의 메신저로 가짜 회사나 이름 등을 알려준다. 또 급여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. 혹은 체크카드로 보내고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밖에도 엄청 많아.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꽤 짭짤한 급여로 준다? 정상 업체일지 의심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지. 범죄 가담으로 형사처분이 되면 조사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으니 꿀알바라고 덥석덥석 하면 안 돼. 어때? 2021년 달라진 알바 뉴스를 들은 소감이 세상 모든 알바 데이터 이 안에 있다.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해. 안녕. 알바계 인공지능 알바보 To be continue.